처음부터 다시 정립하면은 경우 나올 수 있는 결과를 내가 직접 세야 되는 겁니다. 중학교 때 배운 바에 의하면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두 가지로 계산을 진행을 하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은 곱셈으로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니까 덧셈으로 취급하기로 했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케이스 분류라는 말을 쓰게 된다.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세서 덧셈을 하게 되면은 케이스가 들어간다 해서 이 두 가지 좀 구분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문항을 이렇게 덧셈과 곱셈으로 치기에는 고등학교 문제들은 어려우니까 마치 숟가락과 젓가락처럼 경우의 수를 잘 셀 수 있는 도구죠. 도구, 공식. 그래서 순열부터 좀 배워봤습니다. 순열의 표기법은 NPR이지요. 그래서 한글로 읽는 법은 일단 앞에 가장 먼저 뭐가 등장하냐면은 서로 다른 n개가 등장합니다. 전부 다 서로 다른 존재인 n개의 물건 혹은 사람이 있을 때 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배웠어요. 자, 나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그냥 줄을 선다는 거죠. 순서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순서가 있으면 순열이고 순서가 있는 줄. 순서가 없으면 조합, 콤비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순열, NPR 계산법은 어떻게 처음에 배웠냐면은 n부터 시작해서 r번 곱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받더라도 NPR마일 같은 문자로 받더라도 얘를 n부터 시작해서 r마일번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n부터 이제 하나씩 깎아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깎으면서 곱하는 게 순열 계산법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에 누가 있을까 그걸 보는 겁니다. 요 마지막에 누가 남냐 그거를 좀 강조를 했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왼쪽에다 오른쪽 판 빼보는 거죠. 왼쪽에다 오른쪽 빼면 n마 r 더하기 1이 되잖아. 그죠? 일단 문자대로 서로 뺄 수 있잖아. 근데 n으로 시작해서 r마일번 곱하면 끝에 이게 남냐 그게 궁금한 거지. 자, 사실은 얘가 남는 게 아니죠. 좀 셈을 해볼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하지. 자, 그래서 빼기 1까지는 두 개고 빼기 2까지는 세 개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요거보다 하나씩 늘어나는 게 개수죠. 앞에서부터 이제 몇 개 셌냐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뒤에 있는 거를 마이너스로 좀 묶어보자라는 거야. 지금 뺄셈. n에다가 r마일을 뺐는데요. n에다가 r마일을 뺐으면은 r마 1까지 곱했다라는 거는 r마일에다 플러스 1을 더해서 여기까지 r개 셌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볼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가다가 n-r r마일을 빼게 되면은 얘는 r개를 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요거 이해 괜찮겠어? 그래서 사실은 이 n-r마일이 아니죠. 그 앞에 있는 녀석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은 누구였냐? 앞에 있는 애도 한번 써볼게. 얘 앞에 있는 애는 얘보다 하나 큰 거거든요. 지금 풀어서 보여드리면은 n-r 더하기 1에 더하기 1을 붙여서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있을 때 여기까지가 r마1개라고 볼 수 있어요. r마1개까지 곱했다. 그래서 마지막이 얘가 아니라 앞에 있는 애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문자로 봐서 좀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 예를 들어 내가 NPO를 계산하고 싶다 이거지. 자, 어떻게 계산한다? n부터 5번 곱한다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곱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n-5가 아니라 n-4라는 거죠. 그래서 NPO가 n-4에서 끝나니까 일반화해서 이렇게 문자로 오더라도 내가 이걸 개수로 한번 세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NPR의 첫 번째 계산법 의미였죠.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물 마시고 와야 되지 않겠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계산법이었으면 이제 두 번째 계산법이 뭐였죠? 팩토리얼을 이용하는 거죠. n팩이라는 친구 소개해줬죠. n팩의 의미는 n이라는 자연수부터 시작해서 끝에 있는 1이라는 자연수까지 싹 다 곱하기로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NPR을 두 번째로 팩토리얼로 다시 한번 써보면은 NPR이라는 거는 자 갑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를 팩토리얼 걸어서 분자에 두세요. 그럼 분모에 누가 오냐? 왼쪽에다가 오른쪽 뺀 거 있죠. 그것은 지금 n-r이 될 테니까 그거를 두고 팩토리얼 걸어서 나눠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결론 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분수 있잖아요. n팩 나누기 nr팩 얘가 npr 위에서 계산한 거랑 똑같냐 궁금한 거야. 내가 이 npr을 처리를 하면요. npr이라는 거는 n부터 시작해서 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누가 있겠냐? n-r이 아니지요. 하나 더한 게 마지막에 남습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에 남는다라는 걸 반드시 확인해야 돼. 내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뭐야? 곱셈의 마지막에 n-r 더하기 1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지? 자, 이제 결론 내볼게. 얘들 때 약분을 해보시면은 위에 있는 n팩의 의미를 살려서 n부터 하나씩 곱해보는 거야. 자, 간다 하나씩 깎으면서 가다 보면은 누가 있을 거야? n-r 더하기 1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n-r 나오겠죠. 또 이제 가다가 마지막에 1 있겠죠. 이게 바로 n팩토리얼의 계산법이죠. 여기 있는 nr팩도 줄 맞춰서 써보시면은 nr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깎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보시면은 1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위아래 똑같이 풀어봤을 때 얘네는 모양이 똑같으니까 약분이 된다라고 해서 1,1로 바로 나눠줄 수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마지막에 누가 나왔다? n-r 플러스 1이 남는 거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계산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n부터 시작해서 r번 곱셈한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여기 앞에서부터 세보세요. 1개, 2개, 3개 곱하다가 마지막 게 r개, r번째까지 곱했다라는 의미고, 그것은 이 왼쪽 팩토리얼을 왼쪽 빼기 오른쪽 팩토리얼로 나눈 계산법과 완벽히 동일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괜찮았나요? 자, 이게 뭐다? 순열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경우의 수를 잘 세기 위한 숟가락 같은 도구, 순서가 있을 때 쓰는 도구가 NPR이다. 그 의미는 서로 다른 n개, 이거 기본적으로 보정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되고 그 중에 r개를 선택하고 나열하는 것까지가 이 계산법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 단어에 몇 개 유형이 있냐면 오늘 준비한 8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딱 이 8개만 공부하면 순열엔 틀릴 일이 없는 거야. 자, 1번부터 가봅시다. 가장 약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학생들이 뭐 문장의 상황을 받는 거는 많이 연습하면 풀 수 있는데 NPR과 NCR의 계산법 유형이거든요.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방금 설명한 대로 한번 가볼게요. 좌변 갑니다. 8PR이라는 게 좌변에 있고요. 우변 봅니다. 우변에는 6 곱하기 8PR 빼기 2가 있어. 자,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잠깐만 고민해보세요. 이거 1번대로 쓰는 게 편하겠어? 2번대로 쓰는 게 편하겠어? 양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 NPR을 이렇게 나열해보면서 쓰는 게 편할까? 아니면 이 팩토리얼이라는 게 팩토리얼을 바꾸는 게 편할까? 일단 얘가 일반적인 풀이긴 해요. 그죠? 이 분수꼴로 바꾸는 것 좀 연습해볼게. 자, 왼쪽에 있는 8PR 갑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팩토리얼로 바꿔서 분수꼴로 바꿔주세요. 이거를 첫 번째 스텝으로서 분수꼴로 바꾼다. 팩토리얼을 이용하여. 그럼 왼쪽에 있는 게 8이니까 8 팩토리얼을 분자에 걸어주고 왼쪽에다 오른쪽 뺀 게 8 빼기 r이 되겠죠. 8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눠주세요. 그럼 이게 바로 8PR의 계산이 되는 것이고 얘도 한번 처리해 볼게요. 왼쪽과 오른쪽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왼쪽에 8이 있는 관계로 분수꼴로 바꿔주시면은 8 팩토리얼이 분자에 올라가고 왼쪽에다 오른쪽 빼게 되는 순간 계산 잘해야 돼. 10 빼기 r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 빼기 r에 팩토리얼 건 것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건데 앞에 6이라는 숫자는 곱셈이 되는 걸 좀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자, 그래서 부등식을 이렇게 좀 끌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분수꼴로 내리는 거야. 분수꼴로 내릴 수 있겠어? 분수꼴로 내렸으면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냥 양변에 똑같은 거를 나누거나 곱할 수 있다라는 게 정리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양변을 보셨을 때 분자가 그냥 똑같지 않니? 야, 양변을 8팩으로 나눠버리자. 나누기 8팩을 해버리는 순간 둘 다 1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연산은 양변에 나누기 8 팩토리얼을 걸었어요. 그럼 이제 분모를 봅니다. 자, 분모를 봤을 때 좀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8-r의 팩토리얼 더 큰 숫자인가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10-r의 팩토리얼이 더 큰 숫자인가요? 더 큰 숫자는 누구지? 10이죠. 8 빼기 r 팩이 아니라 10 빼기 r 팩이야. 왜냐면은 10 빼기 r 팩은 얘에서 2번을 더 곱한 거잖아. 얘를 한번 서술해 볼게. 이렇게 맨 앞에 10 빼기 r이 있었을 거야. 10 빼기 r 팩토리얼이니까. 얘부터 시작해서 얘에서 하나 깎아봐. 얘다 하나 빼면은 9 빼기 r이지. 그지? 그 다음에 누가 나오겠어요? 8 빼기 r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8 빼기 r 팩토리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 빼기 r 팩토리얼이라는 계산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10 빼기 r 곱하기 9 빼기 r 곱하기 8 빼기 r의 팩토리얼이다. 그래서 양변에 더 큰 숫자에 해당하는 요걸로 곱해줄 겁니다. 두 번째 연산은 뭐냐면은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10-r의 팩토리얼을 곱셈을 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자, 한번 곱해볼게요. 얘는 자기 자신을 곱하는 거니까 그냥 1 됩니다. 정리가 됐다라는 건데 여기가 중요하겠죠. 여기 분수 옆에다가 10-r팩을 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8-r팩이 약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분자에 곱해줘야 합니다. 분자에 10-r과 9-r를 한번 곱해지면서 곱셈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정리가 이제 끝났어요. 자, 여기가 중요한 거죠. 왼쪽에는 10-r 곱하기 9-r이 분자에 곱해진다라는 거야. 곱셈을 했으니까.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하시면 뭐가 남을까? 자, 부등식 정리한 형태는 이렇게 되겠죠. 좌변을 보시면 지금 얘만 나왔어요. 분자에. 10-r 곱하기 9-r이 나왔어. 이게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부등식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 보면은 6 곱하기 1이 남았어요. 그냥 숫자 1이 남았구나. 그럼 얘는 r에 대한 2차 부등식입니다. 앞 다룬 내용이죠. r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끝나겠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풀어주고 전개하고 정리해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면 2차 부등식으로 풀어볼게요. 전개를 해서 갑시다. r제곱부터 갑니다. r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r, 그 다음에 숫자는 90에다 6을 한번 빼보자. 84까지 들어올 수 있겠지. 이거는 그냥 범위를 꺼내주시면 되겠죠. 자, 앞다른 내용 2차 부등식 다시 한번 살려서 가보자.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 건데요. 4에다 21 정도 해보자. 4, 3, 7. 19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만들어보자. 14에다 6. 이런 거 잘 안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 6, 7. 12에다 7 되겠다. 그지? 숫자가 좀 크긴 해도 몇 번 하다 보면 될 거야. 여기 12랑 7을 내려주고 여기 1, 2를 내려주고 둘 다 마이너스 걸어주면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푸는 법 다 까먹은 거 아니죠? 자, 여기 r에 대한 2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플러스 1이 최고차함 개수이니까 2차 함수의 두 교점이 현재 7이랑 12라는 거죠. 질문에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이 0이 누구랬어? 얘였죠. 얘 y는요. 그거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해낼게요. 범위. 그것은 7 이상 12 이하로 해가 나왔습니다. r이 될 수 있는 게 일단 7부터 12까지 나왔어. 그지? 자, 근데 마지막 조건을 확인해야 돼.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얘네를 다 정답으로 가져가면 7, 8, 9, 10, 11, 12 6개라고 구해야 되잖아. 근데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때 읽을 때 주의할 점이 뭐야? 이 8p로 시작했으면 뒤에 있는 r이나 r마이가 8보다 클 수 있어? 없어? 안 되겠지. 그냥 말로 읽어봤을 때 아까 npr의 의미가 뭐였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지? n개 중에서 선택하는 것과 뒤에 있는 게 n보다 클 수는 없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에. 이 뒤에 있는 r과 r마일 있죠? 얘가 8 이하입니다. 요거를 한번 걸어보는 거지. 두 가지 다 성립을 해야 돼. r과 r마이가 둘 다 8 이하를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그냥 얘가 되겠죠. r은 8 이하임을 또 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7 이상이면서 8 이하였기 때문에 결론 가능한 r값은 7과 8 두 개만 가능하다. 정답 2개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 문제였어.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이 처음 풀 때. 여러분들 이제 순열과 8가지 유형을 공부해보시면 이 계산법, 팩토리얼을 많이 연습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양변을 곱셈과 나눗셈으로 깔끔하게 위로 올리는 거.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좀 여기까지는 정리를 해두고 갑시다.
자, 다음 시간 바로 쌍둥이랑 풀 거니까 이 팩토리얼로 정리하는 것만 좀 기록을 해두세요.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 R은 2개,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등식을 팩토리얼로 바꾸고 양변을 곱셈과 나눗셈으로 정리해주는 거 따라 해보고요. 자, 이제 다음 유형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음 유형은 순열의 기본 문항 한번 풀어볼게요. 자, 순열의 수 두 번째 문항 갑니다. 자, 다음 문제 내려가자. 문제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다른 5종류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느 수련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사람 이름이거든요. A랑 B라는 사람이 이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2종류씩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 A랑 B가 선택하는 2종류의 체험 프로그램 중 한 종류만 같다라는 게 문제의 조건입니다. 야, 우리 하나는 같이 하고 다른 거 하나는 좀 다르게 하자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서로 다른 5종류의 체험 프로그램에 그냥 번호를 매겨볼게요. 1번 프로그램부터 5번 프로그램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번호를 쭉 나열을 해주고 여기에는 A, 여기에는 B라고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조건은 한 종류 같은 걸 먼저 고르셔야 되지 않을까, 그죠? 야, 우리 이건 같이 하자라고 얘기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뭘까? 이 5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를 그냥 선택해서 야, 이건 우리가 같이 하자라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풀이의 시작은 5 곱하기로 갑니다. 5 곱하기로 써주세요. 이 5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같이 할 거 하나를 그냥 골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아? 이 다음이 이제 순열이라는 거야. 이게 왜 순열이냐면은 야, 이제 A야, 우리 이거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A부터 고르세요 하고 순서를 주는 거야. A야, 너 다른 거 하나 골라 하면 얘는 2, 3, 4, 5번, 4번 프로그램 중 하나를 고르겠죠. 그래서 4 곱하기를 써주세요. 자, 이 4 곱하기의 의미는 A가 먼저 선택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거 A가 먼저 선택을 하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A가 2번을 골랐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B가 다음에 고를 텐데 B가 요 2번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겠죠. 왜냐면은 얘가 2번을 고르면은 같은 프로그램이 2종류라는 얘기였다죠. 그지? 이제 한 종류라 했잖아. 한 종류가 이미 결정이 됐고 2종류라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B는 방금 A가 선택한 걸 피해서 남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순서 있게 곱하기 3을 써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5, 4, 3 그냥 곱해주면 정답이 되겠고요. 네, 곱해주면 정답은 60이 나옵니다. 60까지가 가능하다. 경우에서 제출하면 되겠네요. 이 문제가 왜 순열인지 이해하겠어? 순열 유형이야. 순열의 기본 유형인데 이런 말로 나온 상황을 순서를 내가 정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야, 우리 먼저 같이 할 거 하나 고르자. 첫 번째 순서였고 두 번째 순서는 A를 결정해준 거죠. A야, 너 그럼 다른 거 먼저 뽑아. 자, 세컨드가 A였고 마지막 B야, 그럼 남은 것 중에 하나 뽑아. 이런 식으로 순서 있게 곱셈을 들어갔다. 그래서 순열 유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2번 문제였고요. 다음 내려갑시다. 이제 3번 문항 보자. 자, 3번 문항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 이웃이죠. 자, 이웃하면 어떤 도구를 썼는데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이웃하면은 사람을 주머니로 묶으려 했다. 그죠? 이웃해야 되는 대상들을 주머니로 묶어서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스킬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일단 여러분들 이거를 이름을 좀 붙여주는 게 풀기 편하잖아. 그지? 남학생 AB라고 해보자. 또 여학생도 그냥 알파벳으로 이름 붙여버려. 여학생은 CD라고 이름 붙여주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FG라고 해서 전부 다 일단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줍시다.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이웃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럼 주머니가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2개지? 그냥 여학생 전부, 남학생 전부를 주머니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남학생 2명 주머니로 묶고 여학생 2명 주머니로 묶는 거야. 자, 그래서 주머니라는 도구를 이웃을 이용할 건데 주머니라는 도구를 이용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순서입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순서를 고려해야 돼요.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다는 걸 고려를 해야 돼. 자, 그럼 얘네들을 주머니로 묶어서 이제 줄을 세워 볼 건데 주머니 2개를 먼저 써봅니다.
주머니 AB, 주머니 CD. 선생님들은 뭐 같이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F, G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주머니가 한 덩어리씩 들어가는 거야. 자, 보면은 이제 주머니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선생님 2명 포함해서 총 4덩어리니까 맨 처음에 그냥 4팩을 크게 걸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내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가 풀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강조해서 배웠어도 주머니를 썼을 때 안쪽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 알았음에도 실수예요. 그죠? 고려를 해서 안쪽에 2명, 3명이 있으니까 얘네 2명 자리 바꾸는 거 2팩 걸어줍니다. A랑 B가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겠죠. 이쪽 주머니 안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CD를 주머니로 묶어서 통째로 옮기긴 했는데 여기 안에서 여기 3명끼리 자리 바꿀 수 있겠지. 3명끼리 따로 줄 서는 게 또 3팩이니까 이 주머니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는 게 더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계산 마무리 해주면 24부터 출발해서 24 곱하기 2 곱하기 6이 정답이 된다. 144 곱하기 2니까 정답 288가지를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주머니라는 도구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웃해야 될 때는. 자, 그래서 주머니 안쪽만 계산을 따로 하자. 요거 실수 많이 하니까 주의하시고요. 좀 정리를 하자. 전부 다 주머니를 써야 된다. 이웃을 읽으면 그 다음에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도구들을 익혀가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확인했으면 이제 다음 유형 또 넘어가 볼게요. 그 밑에 있는 4번 유형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웃하는 게 아니라 반대죠. 이웃하지 않는 거죠. 얘네 4번 위에다 차단벽이라고 세 글자 써두자. 차단벽이라는 풀이도구를 배워가야 됩니다. 자, 차단벽이 뭐냐면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들 있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싸웠나? 뭐 사이가 안 좋나 봐. 그런 애들은 그냥 나가라고 하시고 괜찮은 애들 먼저 배열하는 거야. 자, 이번에도 이름 한번 붙여볼게요. 수학책이 A, B, C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영어책도 그냥 3권 있다고 해서 이름을 붙여버려. D, F 책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려. 자, 조건 볼게요. 영어책 3권이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사이가 안 좋죠? 그럼 아무래도 상관없는 수학책들을 먼저 배열하고 이들이 그냥 먼저 배열이 됐을 때 차단벽의 역할을 해준다는 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럼 A, B, C를 먼저 그냥 줄을 세워보세요. 자, 이렇게 일렬로 나열할 건데, 야, A야, B야, C야. 일단 너네만 들어와봐. 쟤네들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들어오시고, 자, 그래서 얘네 3명만 먼저 배열하는 게, 줄 서는 게 3팩이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A, B, C를 먼저 배열을 했어. 이렇게 3팩을 배열했어. 그지? 배열이 되는 순간, 무슨 벽의 역할을 한다? 차단벽.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줄을 서고 있을 때 이미 벽이 돼버리는 거야. 얘네들을 벽으로 삼아서 이제 그 사이사이와 양 끝 공간에 배열을 해준다는 거야. 여기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이 네 공간이 있는데요. 이 서로 다른 네 공간에 이 3가지를 배열할 거를 계산을 해주는 게 P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기호로 쓰면 4P, 3이고 계산하면 4, 3이잖아, 곱셈으로. 자, 그래서 마무리 해주시면 끝납니다. 6 곱하기 24 나오니까 정답 144가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차단벽에 의해서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하고 영어책 같은 경우는 4P3으로 사이사이에 그냥 하나씩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넣어주면 된다. 그럼 CDE가 이웃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괜찮나요? 기본 유형이야. 자, 이웃 같은 경우 이렇게 주머니고 이웃하지 않는 거는 차단벽이다. 이 2가지는 따로따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섞여서 나왔을 때는 이게 같이 나오면은 이웃하는 걸 먼저 치세요. 이웃하는 걸 주머니로 먼저 쳐놓고 그 다음에 차단벽을 생각을 해주면 돼. 자, 4번까지였고 넘어갑시다 이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유형은 조금 더 특수하게 걸려요.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뭔가 순서를 정해줄 텐데 출제자가 얘기하는 순서에 맞게 줄을 세워야 됩니다. 자, 현재 이 스펠링들이 나와 있는데 자, 스팽글에서 7개의 문자가 있다고 합시다. 요 7개의 알파벳 문자가 있을 때 모음 사이에 3개의 자음이 들어가도록 자, 그럼 모음을 일단 골라볼게요. 모음은 아 있고요. 에 있죠. 아, A, 요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 모음 A랑 E 사이에 3개의 자음이 들어가도록 여기에 밑줄 쳐놓고 따로 써놓으세요. 그냥 현재 A랑 E밖에 없잖아요. 모음이 A랑 E 사이에 라는 말이지 모음 사이라는 말은.
그래서 내가 일단 A랑 E 사이에 3개의 자음을 넣어준다고 했으니까 A하고 밑줄 3개를 치고 E를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A와 E 사이에 자음 3개 들어간다는 건데 총 7개였으니까 이제 옆에 2개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주머니를 묶으세요. 얘도 A랑 E 사이에 3개의 자음이 들어갔을 때 얘네들을 통째로 주머니로 묶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통째로 갈 거야. 자, 그럼 이제 주머니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먼저 구성해 볼게. A랑 E를 빼면은 몇 개의 문자가 남지, 선우야? 자, 선우야, 문자 봐봐. A랑 E를 빼면은 자음이 몇 개 있어? 자음이 몇 개 있어? 5개 있지? 앞에서부터 5개의 자음이 있잖아. 이 5개의 자음이 왼쪽에서 2번째, 3번째, 4번째 여기에 자리를 다 배열해야 돼. 그지? P로 얘기해볼까? 몇 P 몇이죠? 여기 3개를 채워주는 게 뭐냐면은 서로 다른 5개의 자음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한다라는 뜻이잖아. 5P3이죠. 그 계산은 5P3입니다. 여기 안쪽 계산하는 게 5P3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A랑 E 사이를 순서까지 고열해서 한 번에 가는 게 5P3이라는 거야. 543 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 들어갔겠지. 예를 들어서 S, NG를 넣었다고 하자. 이렇게 해서 S랑 N이랑 G를 넣었어. 그럼 이제 남은 문자 P랑 L이 있을 거니까 얘네들은 그냥 밖에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P랑 L이 있는 거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주머니랑 같이 배열할 거야. 주머니 한 덩어리 P랑 L까지 해서 총 3덩어리니까 요 주머니랑 P랑 L에서 총 3덩어리를 순서를 결정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3팩 곱하기가 들어갑니다. 3팩 의미 괜찮겠어? 앞에 있는 주머니가 한 덩어리고 주머니 한 덩어리에 밖에 있는 거 요 안쪽에 아니라 밖에 있는 P랑 L 남은 것까지 3개니까 3팩을 걸어준 거야. 괜찮니? 대부분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으로 제출해 틀려요. 뭐가 나와 있을까? 곱하기 2죠? 이거 사이에라는 말도 기억해봐. 따로 필기해두세요. 자, 여기 A랑 E 사이에라고 써놨지. 사이에 네모. 이게 사람이 문장을 읽는 순서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도 A, E 사이에라고 읽으면 당연히 A를 왼쪽에 쓰고 E를 오른쪽에 쓰겠죠. A를 먼저 읽었으니까. 근데 사이에라는 말은 그거를 서로 바꿀 수 있는 걸 의미를 합니다. E가 왼쪽에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현재 이 주머니 안에 양 끝에 A랑 E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니까 마지막에 꼭 곱하기 2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거 빠뜨리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자, A랑 E 사이에라는 말은 A랑 E가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의미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꼭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되고 앞에서 계산 마무리 해주면은 60 곱하기 6 곱하기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12 곱하기 60이니까 720까지를 정답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이에라는 조건이었어요. 자, 정리해보자. 누구랑 누구 사이에라는 말을 일단 서로 자리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머니를 쓴다 이번에도. 이것도 주머니야. 이웃이랑 똑같이. 자, 그 사이에 그렇지 그렇게 해놓고 주머니도 그래야지. 자, 네모나 동그라미 주머니 묶는 것까지 그려줘. 저 주머니를 통째로 옮기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 주머니 한번 그려봐. 묶는 그림까지 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다. 누구랑 누구 사이에 몇 개라는 것도 주머니를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2가지 배웠어. 사이에는 또 바꿀 수 있다는 거고. 필기 한번 해볼까? 배우지 않으면 풀기가 어렵죠. 이런 거는. 주머니 잘 묶었고 그렇지. 곱하기 한 번만 들어가죠. 네, A랑 E가 바꿀 수 있다. 의미를 다 써버려. 이 밑에는 A랑 E가 자리를 바꾼다라는 의미를 쓰고 또 3팩도 의미를 쓰고 주머니 한 덩어리. 주머니 한번 묶어볼까요? 그렇게? 그렇지. A랑 E까지만 묶자. A랑 E 사이에 3개잖아. 그래서 A랑 E까지가 주머니 한 덩어리고 L이랑 P는 밖에 쪽에 있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선생님 이게 곱셈식을 써주면은 하나씩 의미를 다 분석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할 수 있겠죠. 요 주머니 A랑 E 사이에 3개를 채우는 게 5P3이 먼저 들어갔고요. 밖에 있는 문자 2개랑 주머니 한 덩어리에서 3덩어리 3팩 걸어줬고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A랑 E를 자리 바꾸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계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5번 문항이었고요. 다음 6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딱 끝내는 순간 쌍둥이 테스트 바로 볼 거야. 자, 6번 내려갑니다. 이번 유형은 적어도라는 글자, 적어도를 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일단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적어도의 세모 지을까? 자, 요것도 항상 따라하세요.
경우의 수 문제인데 이제 적어도를 읽게 되잖아. 세모를 쳐놔. 마치 국어에서 뭔가 구조독해 하는 것처럼 적어도라는 단어를 읽게 되면 세모를 쳐놓는 겁니다. 네, 적어도를 읽게 되면요. 반대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반대되는 상황을 수학에서는 여사건이라고 하죠. 잉여사건, 남는 사건, 반대쪽을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현재 문장이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인 거야.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와야 된다는 문장이 있는데요. 얘를 지금부터 반대의 말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한쪽 끝이라는 거는 왼쪽만 있거나 오른쪽만 있거나 양쪽이 있다. 요걸 말하는 거죠. 그죠? 이제 세 가지야. 요거 그대로 해석해 줄게. 총 6개의 숫자가 있는 건데 밑줄 6개 긋고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라는 건요. 왼쪽이 홀수면서 오른쪽 끝이 짝수인 것도 있고 왼쪽 끝이 짝수면서 오른쪽 끝이 홀수인 것도 있고 아니면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모두 홀수인 것도 있어. 자, 그래서 이 말 안에는 몇 가지 가능성이 들어가 있다? 3가지야. 3가지를 쳐야 되잖아 원래. 그지? 3가지잖아 논리적 가능성이. 반대로 뒤집어 볼게. 요거 반대되는 상황 하나밖에 없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은 양쪽 끝이 짝수인 거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써놓으세요. 양쪽 끝이 짝수다라고 써놓으세요. 반대말을 써놔야 돼. 이게 반대말입니다. 적어도로 시작하는 문장을 읽었으면 적어도의 세모를 치고 그 반대말을 옆에다 써놓는 거야. 현재 문제에서는 양쪽 끝에 짝수가 온다가 반대말이고요. 그래서 이 6개의 문자 중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짝수를 먼저 채워놓고 시작할 겁니다. 자, 확실히 비교가 되는 게 여기서는 3가지를 세야 되는데 여사건을 계산하는 이유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이죠. 여기 한 개야지만 세면 되겠죠. 구조는 이렇게 잡습니다. 일단 전체 사건을 항상 세야 돼요.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있겠지.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내가 방금 센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 문자라 했으니까 그냥 이건 6팩입니다. 6, 5, 4, 3, 1, 6팩이 되겠죠. 여사건 한번 바로 세볼게요. 일단 양쪽에다가 짝수를 배열하셔야 되는 건데 자연수가 말이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생각해보면 0부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자연수라 했으니까 1부터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라 했으니까 1부터 9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쭉 나열해 볼게요. 1, 2, 3, 4, 5, 6, 7, 8, 9. 자, 이거 쓰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 그냥 나열을 한번 해봐. 쭉 써봐. 1부터 9까지. 왜 썼냐면은 홀수를 세려고. 홀수가 몇 개인지 세려고. 자, 그래서 홀수랑 짝수를 셀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짝수가 몇 개 있냐? 2, 4, 6, 8. 짝수는 4개 있습니다. 자, 요 4개의 짝수를 왼쪽과 오른쪽에 배열할 건데 가장 앞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었죠. 서로 다르립니다. 전부 다 다르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 짝수 4개 중에 하나를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또 2개를 채우세요. 4P라고 쓰세요. 양쪽에 짝수 채우는 경우가 4 곱하기 3, 4P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일단 짝수를 채웠죠. 괜찮아? 그럼 안쪽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지. 다른 말이 없으니까. 아니 짝수 채웠으면 안쪽에 있는 4개는 내 맘대로 배열해도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거를 남은 숫자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짝수 2개를 썼어. 2랑 4를 갖다가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이렇게 배열을 해놨어. 그럼 남는 숫자는 몇 개가 남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남았죠. 이 7개의 남은 자연수 중에서 4번을 채우면 됩니다. 그냥 7피자. 7, 6, 5, 4가 들어가는 거야. 자, 이렇게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따라 쓰세요. 전체는 6팩이고요. 여사건은 4P 곱하기 7P4가 돼버렸어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쪽 끝에 먼저 짝수를 배열하는 게 4P이다. 양 끝에 짝수를 곱하는 게 4 곱하기 3이잖아요. 자, 서로 다른 거 4 곱하기 3으로 놔뒀고 그 다음에 안쪽은 아무래도 아무거나 들어와도 되니까 짝콜 상관없으니까 남은 7개의 자연수 중에서 4개를 선택하고 배열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P4가 들어가는 거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앞에 있는 수부터 계산해 주시면 얘는 720이 된다. 앞에는 720이겠고 뒤에 한번 계산해보자. 12에다가 7654를 곱해서 뺄 겁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모두 다 나오겠죠. 아, 잠깐만. 자연수를 제한 걸 여기 좀 수정할게요.
6개를 특정하지 않았으니까 앞에서처럼 9p6으로 계산해주자. 전체를 9p6으로 계산해줘. 9개의 자연수 중에서 6번 두겠다.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6번 문제 고난도입니다. 적어도 6건이 딱 들어왔으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문제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읽어서 3번 세지 말고 반대말을 생각해서 따온 다음에 한 가지를 세라. 이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러면 여사건으로 풀라고 출제자 의도를 던져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적어도가 없어도 여사건을 쓸 수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둘 중 하나거든요. 그대로 읽어서 셈을 할 건지 직접 다이렉트로 셈을 할 건지 반대 상황으로 여사건을 해서 빼서 갈 건지. 근데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으면 얘는 확실하게 여사건을 생각을 해보라는 의도입니다. 그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일 테니까 그걸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6번 문제였습니다. 자, 식수 넘어갈게요. 식 한 줄 써주세요. 맨 앞에 전체는 9p6이다. 그 다음에 뒤에는 4p 곱하기 7p4를 갖다 써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7번 넘어가 볼게요. 얘는 쉽지. 자연수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이 문제 읽을 때 주의할 점 알려줄게. 여기 3자리에 동그라미 치자. 뭐 3자리, 4자리, 5자리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거는 밑줄을 그만큼 긋고 시작하란 거니까 그거 밑줄을 이제 쳐놓고 맨 앞에 0이 올 수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0이 준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죠. 근데 저게 0이 포함되는 순간 맨 왼쪽에는 0이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현재 3자릿수니까 그냥 3자리에 동그라미 쳤으면 밑줄을 3개 그려버려. 그럼 우리가 100의 자리부터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0이 있을 경우에는 100의 자리에 0이 못 들어가겠지만 지금 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100의 자리 채워준 게 4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4 곱하기. 그럼 이제 서로 다르라고 했으니까 또 남은 거 3개 중에 하나 뽑아버려. 남은 거 2개 중에 하나 뽑으면 끝났습니다. 그냥 4p3이란 거지. 이게 나올 수 있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야. 아니 끝났잖아. 근데 마지막에 이제 짝수잖아요. 짝수니까 이건 전체라고 봤을 때 짝수를 일단 결정하자. 짝수를 읽게 되면 혹은 홀수를 읽게 되면 1의 자리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짝수가 되려면 밑줄을 3개를 쳤을 때 1의 자리에 2를 놓고 시작하거나 혹은 1의 자리에 4를 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시작을 해주면 내가 이미 2를 썼기 때문에 남은 수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또 2개 중에 하나 골라서 6가지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1의 자리에 4를 두는 순간 남은 수 3개 중에 하나가 100의 자리가 됐고 남은 수 2개 중에 하나가 10의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6가지야. 여기도 6가지고 여기도 6가지니까 자, 둘이 더해서 12가지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두 번 계산해서 더하는 거야.